현재 중국에서는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품귀 현상이 정말 심한가 봐요. 마트나 가게에서도 구매하기 어려워진 건 물론이고 중국의 의료진들도 물품이 부족해서 기부나 기증을 다급하게 요청하시는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헌 마스크를 모아서 새 제품처럼 포장해서 팔기도 한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들도 들리네요. 사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왕래와 교역이 평소 잦은 곳이잖아요. 더 이상 먼 나라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닥터 조용원장입니다. 요즘 뉴스 매체나 SNS를 통해서 우한폐렴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시죠?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확진 환자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쩌다 보니 벌써 확진 환자가 3명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점점 사스나 메르스 때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 정부는 수일 전부터 이미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실제로 우한이나 인근 도시뿐 아니라 상해나 베이징 같은 주요 도시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면 모두들 길거리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의 설 연휴를 맞아서 중국 전역으로 흩어졌던 분들이 이제 다시 생활터전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 이제 곧 예상되는 터라 연휴 마치고 어떻게 사태가 이제 바뀌게 될지도 주목해야지 될 것 같아요. 마스크가 일회용품인데다가 사용해야 하는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자연스레 방역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번에 우한폐렴의 원인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전에 온 나라를 흔들었던 사스나 메르스도 같은 바이러스가 원인이었어요. 그걸 감안하면 앞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는 한 4, 5월까지는 잘 버티고 관리해 나가야 우한폐렴 이슈가 한풀 꺾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진원진 중국 안에서 이제 방역이나 꾸준한 감염 관리가 절실할 텐데 벌써부터 방역 마스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방역 기능이 없는 마스크가 유통되기도 한 데다가 이미 사용한 마스크가 새 것처럼 속여져서 판매되기도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방역 마스크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병원 내에서 환자나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용 기본 마스크하고 흔하게 사용되는 KF94 방역 마스크 그리고 손 소독제를 좀 구해서 평소 연고가 있었던 중국 내 의료진에게 보내드리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물론 개인 병원 규모에서 보내드리는 거라 중국의 대형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분들을 감안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겠지만 국내의 여러 단체와 개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아마 곧 빠른 시간 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늘려서 마스크 품귀 현상을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전까지 당장 필요한 분들이 본인의 건강을 지켜가는데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우한폐렴으로부터 안전하기만 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호흡기 전염 질환에 대해 기본적인 예방관리법 정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상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달리 아직 증명된 아주 좋은 효과를 갖는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질환인 만큼 예방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간단하면서도 대표적인 예방관리는 1번 기침 예절입니다. 단순 감기든 심한 감기든 재채기가 나오는 걸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마침 손수건 등을 이렇게 준비하신 상태라면 다행이겠지만 공공장소에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 없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후에 손이 아니라 위팔 쪽 옷소매를 이용해서 입과 코를 가린 후에 재채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재채기를 통한 비말 감염의 확률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이 된다고 보건당국에서 추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사실 왜냐면 원칙대로 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잖아요.
외출 후에 혹은 공공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시게 되는 경우에는 손 씻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 손에 물기를 닦은 후에 항상 이제 우리가 만지게 되는 핸드폰도 같이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하실 때는 손세정제나 소독 기능이 추가된 물티슈를 상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무한 폐렴뿐 아니라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활용하게 되는 아이템이니 이 말 나온 김에 시중에서 접하게 되는 마스크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흔히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 아시나요? 수술용 마스크라고 하죠. 유한 킴블리에서 나온 제품을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많이 사용해서인지 비슷한 디자인의 덴탈 마스크라고 나오는 제품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50개들이 한 박스에 대략 한 4-5천원 정도, 일반적으로 네모 모양이고 코 쪽에는 와이어가 들어있어서 코와 주변부 굴곡에 맞춰서 밀착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 얼굴 옆 부위에는 살짝 떠있는 구조라서 밀폐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재질은 부직포로 되어 있고 특수 필터는 따로 내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호흡기 질병의 감염 혹은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사용감이 비교적 편하고 답답함이 덜해서 장시간 사용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수술장처럼 미세먼지가 적고 청결한 공간에서라면 착용자의 구강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비말 감염을 1차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나 치료나 수술 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식약청으로부터 이러한 효과를 허가받은 물품이라 많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끔 병원에 내원한 환자분들 중에 기침 증세를 보이시는 경우에도 호흡기 질환의 비말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이 마스크를 저희가 착용시켜 드리고는 합니다. 이와는 달리 착용자가 외부의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신다면 이러한 수술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 황사 마스크 혹은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셔야 해요. 황사나 방역 마스크는 황사 또는 미세먼지 그리고 전염성 질환균이나 바이러스의 유입으로부터 자신의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식약청이 허가해준 제품을 지칭합니다. 이런 거죠. 대부분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고 안에는 필터가 추가로 내장되어 있어요. 콧등 쪽은 물론이고 마스크 경계가 전체 얼굴과 밀착되어 틈새 없이 밀폐가 돼요. 내장된 필터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서 마스크 규격을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제품 포장을 보시면 국내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았다는 KF라는 등급 표시와 그 뒤에 붙은 두 자리 숫자 80, 94, 99 등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규격별로 인증받은 기능은 이와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K80 같은 경우는 평균 0.6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80% 차단해준다고 하고요. KF94나 99는 0.4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94 혹은 99% 차단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KF80 제품은 황사용으로만 사용되고요. KF94나 99 제품은 황사뿐만이 아니라 방역용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3M 등의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N이나 R이나 P 등의 기호로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알파벳 대문자 N, R, P는 마스크 필터의 대략의 특성을 뜻하고요. 그 이후에 붙는 숫자는 이제 차단율을 뜻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했던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결핵이나 독감 등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해야 할 때 N95 제품을 썼던 것 같아요. 15년 전쯤 황사나 미세먼지 이슈가 이제 크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기 전에는 대부분은 3M 같은 외국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었고 그런 제품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수년 전부터는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이슈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 좋은 품질의 국내 제품들도 많이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중 KF94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KF99 제품 같은 경우는 차단율은 좀 더 높지만 가격도 높고 착용 후에 숨 쉴 때 다소 답답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워서 대개 비말 감염이라고 하면 0.1에서 0.2 마이크론 크기의 바이러스가 물기, 침이나 콧물 등이겠죠. 그런 물기와 결합해서 대략 1에서 10 마이크론 이상의 크기로 옮겨지는 것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마스크 제품으로 유의한 차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황사나 방역 기능을 갖는 KF94 제품을 예로 들어 사용법과 관리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 개봉해서 착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펼쳐 얼굴에 착용 후 코 쪽에는 윤곽에 맞춰서 밀폐를 해주고 얼굴과 턱선에 맞춰 확실하게 밀폐가 된 것을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이제 메이크업이 잘 되신 분들, 메이크업이 망가질까봐 티슈를 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차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 본연의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신 이후에 마스크를 다시 벗을 때는 마스크 앞면에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끈을 잡고 벗는 거를 추천드려요. 혹시 앞면에 손이 닿으신 경우에는 깨끗이 손을 씻으셔야겠죠. 마스크는 일회용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짧은 시간 자주 외출하시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잠시 보관하게 되기도 하죠. 잠시 동안 보관하실 때는 원래의 디자인대로 접어줘야 내부에 있는 필터가 손상되지 않고요. 뭐 깨끗하게 보관하신다고 이제 지퍼락 같은 데다가 넣으시면 수분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필터가 오염되거나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먼지 가득한 주머니 안에 꼭 집어넣지 마시고요. 원래 뜯었던 비닐에 그대로 보관하되 입에 닿았던 부분에는 티슈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넣어서 두면 조금 있다가 사용하실 때도 비교적 건조된 상태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역 목적이 아닌 뭐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 일반 세탁을 하시면 필터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나 입 쪽으로 혹시 오염물질이 묻은 게 확인되시면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일회용품에 대한 재사용은 되도록이면 이제 피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 입장입니다. 다행히 최근 국내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인기 있는 제품들의 경우 KF94 마스크 뭐 한 장당 가격이 한 5에서 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끝났나? 지금까지 가까운 나라 중국에서 시작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성 폐질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우리가 현재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방관리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첫 번째 닥터 조용호 원장이었습니다. 이상한 쿠키 영상 넣으시는 거 아니죠?